네, 메솔릭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활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이 일주일 동안 버티셔야 되는데 우리 메솔릭을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진행하는 수업 잘 경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목차를 말씀드리면 강의 코치형 그리고 강의 중심형 학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주도형 학원 세 번째는 이게 메인이 될 거예요. 강의 코칭형 학원이랑 강의 중심형 학원 위주로 해서 시간표를 어떻게 잘 비대면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한번 저희 직원들끼리 수업을 시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분만 Q&A를 받고 오늘 대략 1시간가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교육을 다 듣고 오셨다면 이미 익숙한 화면일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강의 코칭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칠판 수업을 이렇게 송출해서 학생들과 이제 강의도 하고 첨삭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준 것인데요. 사실 이런 모델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강의 코칭형 학원 케이스로 가져왔고요. 뒤이어서 이제 자기주도식 화면도 있겠지만은 그 수업도 역시 강의 코칭으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델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대다수의 학원들이 이렇게 칠판 수업을 학생들에게 송출해서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만날 때도 이런 수업 모델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만 있어도 최소 장비 삼각대만 사시면 이 모델을 구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잠깐 펜 기능을 쓸게요. 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 대략 이 정도 거리를 두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동선에 따른 칠판의 각도가 다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동하시면서 아무래도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유선 이어폰보다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당연히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송출하는 화면을 핸드폰이나 아니면 패드라고 했는데 이 핸드폰을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핸드폰을 쓰면 가장 단점이 이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이러면 뭐 찍찍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전화가 오게 되면은 줌 자체가 정지가 돼요.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제 얼굴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핸드폰보다는 이렇게 패드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송출 화면은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노트북에 펜 기능이 되는 기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선생님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송출하는 화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정할게요. 이 수업뿐만 아니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첨삭을 할 때 잘 듣고 있는지 이런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다 큰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핸드폰이 뭐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을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관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 얼굴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니터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원에 이제 모니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핸드폰으로 송출을 하고 노트북 화면이 있으면은 노트북을 활용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호스트를 만들고 노트북으로 같은 구글 아이디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게스트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젠더를 활용해라고 하셨는데 그 젠더도 이제 필요 없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노트북이 아니고 송출하는 화면이 노트북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니터 뭐 데이터를 쓸 수 없는 기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젠더를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하셔서 한 화면으로는 선생님 얼굴을 송출하시고 칠판을 송출하시고 그다음에 한 화면으로는 학생들 모니터링을 꼭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는 꼭 체크하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코칭형 학원은 동선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메라 뒤편으로는 오는 학생들도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아예 100% 다 못 올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이 화면 그대로 운영하셔도 되고 반반 정도 나올 때는 이 뒤편에 학생들 앉혀놓고 뭐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을 여기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코칭형 학원의 실제 이제 화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담아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전에 화면이랑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거리가 대략 요 칠판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을 송출할 수 있는 탭과 그리고 아이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쓰고 계십니다. 아마 젠더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선생님께서 아마 두 가지 게스트로 들어오고 호스트로 이제 탭을 쓰신 경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학생이 아무도 없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의 코칭형 학원이 되겠고요. 이때 쓰셨던 사용 장비는 삼각대와 탭만 있었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유인물만 있으면 되었다라고 안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 장비는 이런 식으로 구사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학원의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수업 시간 자체가 초등 일주일에 5일 동안 1시간씩, 중고등은 주 3일에 2시간 하는 것도 있고, 고2 같은 경우에 이제 문과, 이과 나눠서 주 3일에 1시간 반, 주 5일에 1시간 반. 요거는 이제 문과고, 이제 주 5일은 이과겠죠. 그 다음에 고3은 주 3일에 1시간 30분. 이게 실제로 이 학원이 이제 비대면으로 운영했을 때 돌린 시간표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초중 고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정원을 보세요. 초등 같은 경우 3명에서 5명, 중고등은 6명에서 8명. 고3은 이제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 한 번 했는데, 여기서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10명이 넘지 않죠. 비대면 수업은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진행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명이 넘지 않게끔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미 시간표랑 이런 것들 큐시트를 활용하실 때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만의 아마 학습 플로우가 갖춰져 있을 거예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실 때도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개념 강의를 시청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연산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개념 강의하고 동영상 듣고 자기 메솔릭으로 1차, 2차 학습 풀고 과제 받으면 다시 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뭐 하시나요? 첨삭하고 클리닝 해주시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만 잡고 계신다면은 뒤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간표를 잘 활용하셔서 줌 안에서는 어떻게 동선을 짤 수 있는지 제가 또 그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이 케이스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이 화면 자체를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지금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플로우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아마도 우리 자기주도 수업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보다는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부모님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장비 지금 앞에 보시면은 노트북 화면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밑에 탭이 있죠? 탭으로 연결해서 클리닉과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첨삭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역시 똑같이 선생님은 노트 기능이 되는 탭과 노트북으로 아이들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하신 부분이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과 유인물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화면으로 이렇게 이 수업 모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용 장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도 초중등은 주 3회 2시간씩, 고등은 주 3회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했는데
과연 이런 수업 모델을 어떻게 시간표로 짰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표 남은 시간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수업 정원은 8명, 네, 10명을 넘지 않았죠? 이렇게 인원수는 10명을 절대 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먼저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 원장님들도 아마 지금 여러 원장님들 들어온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5 곱하기 5 해서 최대 한 챕터당 25명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25명 넘어가면 26번째는 어디 보이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야 보입니다. 이 말은 즉슨 아이들 얼굴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럼 또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이 한 단계가 더 추가되니까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10명을 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첨삭도 해주시려면은 그렇게 이제 인원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자기주도 할 때는 제가 방금 첨삭이랑 피드백 클리닉 이런 관리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잡아놓고 운영을 하시면 더 좋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화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시면서 첨삭을 순차적으로 아이들한테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도 있게 학생들을 더 이제 케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최대한 더 많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아까 이제 최대 학생 수가 10명이 넘지 않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장비 1은 예를 들어서 패드를 쓰는 거는 이제 수업용 호스트 아이디가 되겠죠? 호스트라고 하면 이 수업 자체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개념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옆에 아이들 뭐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우선은 최대한 화이트보드 판을 활용해서 개념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비 2는 노트북으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이 여기다 보이죠? 최대한 전체 확장해서 아이들 얼굴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피드백도 하시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좀 아이들 얼굴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최대한 이 탭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조절하셔서 필기를 잘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면 되고 모니터 화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식이나 아니면 이제 클리닉 코칭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회의실 1과 회의실 2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 2개로 운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회의실 1에는 강의 수업을 하는 개념 설명을 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의실 2는 클리닉과 코칭을 병행할 수 있고 첨삭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관리 선생님이 담당하는 방.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이 자유롭게 돼야 돼요. 강의를 하고 여기서 설명이 들은 학생은 일로 넘어와서 클리닉과 코칭을 병행받을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시간표에서 조금 더 아마 가닥이 잡히실 건데 요 클리닉과 코칭을 받은 학생이 또 요 넘어와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좀 뭔가를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는 학생들이 하는 개념인데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 1과 회의실 2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용도를 미리 수업하기 전에 공지를 해 놓으신 다음에 운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메인이 될 시간표 및 큐시트에 대해서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강의 코칭형 학원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다 같이 함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PDF 파일로 열어야 돼가지고 잠시 공유 화면이 끊길 수도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한번 온라인 수업 시간표는 또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A타입 90분 온라인 수업 시간표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타입 A 옆에 이렇게 시간표 써져 있는 거 온라인으로 가능한 이제 시간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주석 기능 활용해서 좀 더 설명을 잘 해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 오프라인 수업 시간표인데 최대 이 시간표는 그룹 1에서 그룹 4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그룹 1이 1시부터 2시까지 60분 수업, 그룹 2도 60분, 3, 60분, 그룹 4, 6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아까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이제 1시간씩 수업하는 케이스, 주 5일 1시간씩, 보통 초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시죠. 이런 케이스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케이스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룹 1 같은 경우에 1시에 이제 30분 동안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학습 시간을 주는데 이때는 줌에서 오프되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강의를 하는 시간은 온이겠죠.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시간. 이 그룹 1이 학습 30분을 할 때 그룹 2에 1시 반부터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는 이제 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룹 1이 학습이 다 끝나고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또 첨삭 시간을 가질 때는 이제 줌 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룹 2가 이때는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룹 1이 이제 시간이 끝나게 되니까 그룹 2만 다시 선생님과 만나게 되는 이런 시간표예요. 이렇게 봤을 때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그룹 두 개가 기존에도 원래 1시부터 3시까지지만은 그룹 1과 2가 조금 더 줌에서 원활하게 학습 시간을 함으로써 뭐가 좋아졌냐? 우리 또 기초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내려보면은 기존의 하루 수업 시간이 1시간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온라인 수업 후 하루 학습 시간은 1시간 반으로 늘었다. 네. 그렇다고 학습량이 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아이들을 조금 더 강의하고 첨삭하는 사이에 학습 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이 30분 동안 애들이 사실 주구장창 공부만 할 수도 있지만 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잠깐 뭐 딴짓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뒤에 첨삭받는 시간 때문에 애들이 어쨌든 간에 30분 동안 학습 양은 다 채워놓고 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감정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케어하기에 제일 적합한 최상의 시간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 수업 후에 하루 학습량이 30분 증가함으로써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간표고요. 단 학습량이 막 그렇다고 30분 늘어가지고 더 많이 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존의 수업 시간표대로 양을 좀 배부해 주시는 거를 강조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 시간표대로 운영한 이제 큐시트를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10시에 입장하도록 안내를 했지만은 저는 한 9시 50분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우리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죠. 10시에 오라고 하면 10시 한 5분까지도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수업 시간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전 입장하고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올 때 대기실이라는 걸 거치지 않았는데 회의 설정해 보시면 대기실이라고 있어요. 그 대기실을 활용하시면은 내가 허락한 사람만 그 학생은 이미 줌에 이제 들어가려고 입력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가 허락한 사람만 대기실에서 허용이라고 하면은 이 회의실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대기실이 언제 유용하게 쓰이는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장 및 대기하고 우리 학생들도 수업 전에 입장 및 대기를 해주는 시간이고요. 자, 이제 0분부터는 수업이 시작되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또 5분 동안 수업 시작 안내를 이 카메라로 무조건 켜라고 안내를 해야 돼요. 지금은 몇 분 원장님들은 얼굴 보여주신 분들도 있지만은 안 보여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음성을 키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얼굴을 일단은 먼저 내 화면을 보게끔 다 안내를 무조건 해주시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근데 아마 중2부터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고1까지 있나요? 하여튼 여자 학생들이나 남자 학생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얼굴을 잘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잘 해야 된다는 걸 꼭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늦는 학생들은 지각생 문자를 발송해가지고 이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반에 잊지 마세요. 10명 이상이 안 들어와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 강의 및 예제 문제 풀이를 선생님께서는 30분 전까지 한 5분 남겨두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학생들은 이제 개념 강의 및 예제 풀이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25분 정도에 이 수업을 마감을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30분이 되기 5분 전부터는 그룹 2, 그룹 2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기실 있죠? 이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원활하게 체인지가 될 수 있도록 대기실을 활용하는 건데 5분 남겨놓고 잠깐 뭐 아이들한테 이제 뭐 개념 강의 풀고 있거나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고 5분 정도 아이들 할 것을 주신 다음에 이 줌 밖에서 카카오톡이나 아이들한테 5분 정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얘들아 뭐 이제 너네들 수업 시작한다 안내를 먼저 해주시고요. 대기실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줌 안에서 회의실 안에서도 대기실 명단이 보여요.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그룹 1을 종료를 하시면 되겠죠. 개념 강의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똑같아요. 그룹 2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처럼 수업 시작 안내, 카메라 켜라 얘들아. 그리고 뭐 내 말 잘 들리지? 영상 잘 보이지? 확인을 하시고 출석 체크까지 하시는데 5분 정도가 발생되겠죠. 지각생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25분 정도 맞춰서 개념 강의 및 예제 풀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동안 그룹 1은 뭘 하냐? 아까 이제 끝내놓고 이 그룹 2가 대기실에 있는 동안 5분 동안 또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 학습이나 아니면 오답 확인, 동영상 자기주도 학습 등 아이들이 30분 동안 할 수 있는 학원의 그런 플로우를 안내해서 문제를 이제 풀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분 동안 아이들은 줌 밖에 나가서 학습을 해오는 시간을 갖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 1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그룹 1이 아마 대기실에 입장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룹 2는 또 그룹 1처럼 이렇게 밖에 오프돼 있는 상태겠죠.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시간 동안 그룹 2가 또 이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줌에서 나가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룹 1은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오답 및 첨삭 그리고 클리닉 갖는 시간을 갖는 그런 루틴입니다. 뭐 제가 좀 장황하게 순서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온, 오프, 온 개념과 그룹 1과 그룹 2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과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신다면 하나도 어려운 시간표가 아니에요. 대신에 저는 이 시간표는 조금 선생님들이 빡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잠깐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은 선생님 한 분에 대한 지금 시간표 흐름인데 그룹 1 강의, 그룹 2 강의, 그룹 1 첨삭, 그룹 2 첨삭. 지금 보시면은 물론 중간에 5분 정도 텀에 뭐 대기실 확인하고 뭐 이런 텀이 있긴 하지만 대략 아마 이 그룹 2까지 진행되는 2시간 동안에 아마 선생님이 정말 딱 철저하게 시간표 흐름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초대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아마 화장실도 잘 못 다녀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좀 유연하게 잘 활용하셔서 뭐 1분 정도는 일찍 끝내신 다음에 이렇게 잠깐 텀을 두셨다가 이제 그룹 3시부터 5시까지 그룹 3과 그룹 4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플로우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 제가 다음 이제 B타입 설명드리는 거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또 한번 원장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B타입입니다. B타입은 120분을 온라인 수업 시간표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시간 30분씩 운영하시는 모델을 120분 수업 시간표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룹 1과 그룹 4까지 운영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이런 시간표로 되어 있는데 원리는 아까 A타입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강의를 40분 동안 하는 케이스고요. 학습을 40분, 그리고 첨삭을 40분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룹 1이 진행되는 동안 그룹 2가 이제 학습할 때 그룹 1이, 그룹 2는 강의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어갔을 때, 대략 지금 160분이 소요되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기존에는 그룹 1 90분 수업하고 그룹 90분 수업하면 180분인데, 여기 시간이 좀 남죠? 20분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촉박했지만 지금 1시부터
대략 3시 한 40분까지 수업을 하시니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빈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그룹 3과 그룹 4를 맞이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아이들이 조금 첨삭이 안 된 부분들은 좀 케어해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진행되는 시간표고요. 밑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하루에 1시간 30분 수업을 원칙으로 했다면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니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2시간 정도가 더 소요됐다. 그래서 30분의 학습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1시간 반 수업이니까 보통 월수금반이 될 수 있겠네요. 주 3회 반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하시죠.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영을 하시는 케이스가 되겠고 이런 케이스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원리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룹 1과 그룹 2로 비교를 해놨으니까 선생님들, 원장님들 아까 A타입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시간만 조금 변경됐을 뿐이지 중간중간에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 루틴이니까 잘 파악해서 언제 줌에 들어오고 언제 아이들이 줌에 오프를 나가는지 이런 시간표를 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타입입니다. C타입은 기존에 2시간씩 수업하는 경우 네, 뭐 이것도 월수금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 2회 화목반이 될 수도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보시면은 오프라인에서는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위에 A타입과 B타입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A타입과 B타입은 그룹 1부터 4까지 있는 반면에 이 한 선생님이 만나는 그룹, 이 시간표에 대한 그룹은 3그룹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수업 시간표는 또 어떻게 학생 수를 조절할지도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 수도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우리 원장님들께 조금 더 생각을 맡기고요. 10명이 넘지 않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강의를 60분 하고요. 그룹 1이, 그리고 그룹 1이 강의가 끝나면 이 그룹 1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의 분량을 내줍니다. 2시간 동안의 분량은 사실 모두 2시간 동안 계속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아니겠죠. 물론 뭐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다 끝내고 좀 쉴 수도 있고 하지만 뒤에 첨삭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안에 애들이 학습을 다 끝내놓고 아마 쉬지 않을까 싶고요. 그룹 1이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그룹 2가 강의를 받고 또 이제 60분이 지났을 때는 그룹 2에 이제 2시간의 학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룹 1이 이제 학습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룹 3이 이제 그룹 2 강의가 끝나면 선생님께서 또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되게 스트레이트하긴 해요. 지금 보시면 강의만 이제 180분을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첨삭을 180분 동안 운영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시부터 7시까지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스케줄이긴 하지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학습 시간을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하루 2시간 수업이었던 거에 반면에 온라인을 하니까 4시간의 케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2시간의 뭔가 아이들과의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었다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이 그룹 1이 학습을 할 동안 그룹 2와 그룹 3이 같이 강의가 병행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표 큐시트를 좀 짜놓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맥락을 찍어봐 볼게요. 수업 전 대기는 똑같습니다. 그룹 1이. 그래서 이제 수업이 시작한 뒤부터는 뭐 안내 문자하고 강의, 개념 강의 하시고 이렇게 쭉 해서 55분까지 1시간 채 안 남게 해서 이렇게 끝내시고 그룹 2에 이제 입장 및 대기 시간을 알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룹 1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양을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룹 1이 줌에서 오프가 되면은 그룹 2가 이제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켜서 똑같이 그룹 1처럼 개념 강의를 해주시면 되고 5분 전에 끝나기 5분 전에 학생 그룹 3들에게 수업 및 대기를 알림을 해주시고 그룹 2에도 똑같이 2시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양을 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60분 동안 또 그룹 3을 개념 강의를 해주시고 끝나기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그룹 1에게 알림을 하는 거죠. 얘들아 학습 다 했으면은 이제 너네들 학습할 시간이니까 이제 들어와. 라고 하면 그룹 1이 들어와서 또 오답 점검받고 클리닉 받고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그룹 1이 끝나기까지가 4시간 소요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도 비대면을 운영하는데 학원에서도 비대면을 운영한다고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메솔릿과 이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부모님 더 만날 수 있고 더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시간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A타입부터 C타입까지 한번 쭉 만나봤는데요. 요 자료는 아까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있지만은 요 자료는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게끔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학원만의 또 좋은 시간표를 만드시고 중요한 거는 이 시간표를 운영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큐시트를 만드셔서 학생과 선생님이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 다음 주부터 비대면을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원장님들은 이 시간표를 쓰신다면은 이 큐시트를 만드셔서 학생 버전과 선생님 버전으로 잘 이해하셔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저처럼 이렇게 학생들 줌으로 초대해서 이 수업 시간표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시연을 한번 우리 직원들끼리 한번 해볼 거예요. 메솔릭 직원분들끼리 할 건데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초교육 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메솔릭으로. 하나는 유형 분석 화면에 보시면은 최초에는 과제 모드로 맞춰져 있어요. 그 과제 모드 옆에 보시면 수업 모드라고 있습니다. 수업 모드로 바꿔서 학생들과 진행하시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메솔릭 교재를 만드시면 다 PDF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PDF 파일 열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질 건데요. 한번 저희 직원들끼리 어떻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시연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수업 시연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그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음소거를 아예 호스트가 통제를 하는 설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팀장님이 그 학생들 해지하듯이 일일이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그 클라이언트들이 자체 해제할 수 없는 설정이 걸려 있고요. 근데 이거는 원장님들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각 방마다 학생들이 필요할 때 음소거를 해제하고 음소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선생님만 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장난이 심한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면은 이 음소거 기능은 학생들이 스스로 켜고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하고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수업을 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은요. 지금 옆에 패드를 보시면 이 패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라는 장비입니다. 수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비고 윈도우 OS가 깔려 있고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니터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수업을 하는 장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하늘을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아마 천장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글씨를 쓰려면 이 태블릿에다가 글씨를 쓰려면 저희가 얼굴 보는 화면처럼 오른쪽에 이 노트북 각도로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보이는 얼굴은 안 보이는 상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옆에 있는 노트북을 켜놓고 여기서 학생들이 제대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관제를 하는 겁니다. 저희 수업할 때 뭐 CCTV도 있고 실제 현재 현강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 얼굴들을 눈을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장비 2대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장비 1번 장비는 수업용입니다. 스타일러스로 수업을 하는 수업용이고 그 다음에 장비 2번은 이제 모니터링 용도입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줌 활용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월 달부터. 그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줌 수업을 한 번 하고 접으셨습니다. 그 칠판 송출형 수업을 하셨던 원장님인데, 접으셨던 이유를 여쭤봤더니, 칠판으로 수업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공유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가이드드린 이 모니터링 화면을 그냥 안 두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분, 10분 정도 수업을 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카메라 앞에 가서 얘들아 불러보니까 애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다 카메라는 꺼져 있고 아이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카톡 보내고 전화를 해보니까 누구는 선생님 저 화장실인데요, 선생님 누구는 저 편의점 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 수업이 진행이 돼서 아 역시 비대면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강조드리는 거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은 이제 그 학원은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니터링하는 연습도 선생님들끼리 모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이렇게 한 대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옆에가 뭐 패드여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이어도 좋으니까 반드시 수업을 하는 장비와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장비 두 개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영아. 진영이 마이크 껐네. 진영아. 네? 숙제 왜 안 해왔어? 어제 조금 노느라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자 보낸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 클리닉실 이동하고 오늘 숙제 관련된 거 다 하고 나서 오늘 저녁 9시 때까지 이 메스톡으로 답안이 안 올라오면 그러면은 이제 내일 아침 별도 클리닉 시간에 따로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숙제 해올 거지?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은 3.2.1 지난 시간 나갔던 거, 자 3.2.1 단원 진행을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연관되는 단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근의 개수야.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배우게 되는데, 자 앞에 배웠던 내용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1차 함수 우리 배웠었지? 8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자 1차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배우면서 연관돼서 배웠던 게, 자 이런 1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치? 자 이 조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A가 0이 되면은 1차 항이 죽어버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닌 게 돼버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1차 함수는 가만히 보면은 x와 y의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졌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은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차 함수와 x축의 연립이라고 그랬어. 자 이런 1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y는 0이라는 x축이지, 그치?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y자리 0이 들어가지. 그러면 ax 더하기 b는 0.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웠던 게 이제 1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배웠어. 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방정식, 부등식은 서로 다른 단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배우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예, 원장님들 지금 좀 혹시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셔서 개념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경우는 메솔릭의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시
메솔릭 화면 기능으로 메솔릭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익숙한 화면이시죠? 자, 제일 중요한 기능은요. 자, 만약에 개념을 띄우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줌과 메솔릭을 활용해서 개념 화면에서 바로 활용도 가능하십니다. 개념 화면을 띄웠고요. 자, 여기 펜 기능을 활용하면 자, 뭐 이래서 저렇게 어떻게 되지? 자, 이런 판서가 자유롭게 다 됩니다. 모든 화면 영역에 판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 빨간색 아이 화면이 보이죠? 지금 이 유형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고자 한다면 자, 여기서 옆에서 그대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차식이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이거부터 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근, 근이 두 개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가 살아있어야 되네, 얘가. 그러면 스퀘어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이래야 된다는 얘기네. 자, 이제 밑에 풀이를 쭉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수업 모드를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메솔릭 화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수업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보여드리면 메솔릭을 활용하시는 방법. 자, 메스톡 기능입니다. 자, 특히 이제 자기주도형이나 클리닉실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줌에서 특히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특정한 학생이 지금 풀어서 맞고 틀리고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틀린 문제만 이렇게 보면은 이 학생이 하나 틀린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 A라는 학생을 클리닉을 해줄 때는 이 학생에게 이제 풀이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학생에 맞는 밑에 첨삭을 이 화면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정말 정교하게 수업 운영을 하고 계실 거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수학 노트에 문제를 풀어서 그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메스톡으로 보내라고 하시고요. 아이들의 풀이 사진을. 그 풀이 사진을 화면에 불러다가 첨삭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줌과 메솔릭을 활용하는 게 어떤 학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원에게는 이제 도태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실제 행동을 하십시오. 줌 기본 기능 관련된 저희 URL, 동영상, 블로그, 파워포인트 자료, PDF 자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는 많이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제발 공부를 하시고 학원 관계자들끼리 회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즉시 연습을 하시고 시행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매니저들은 지금 지지난주부터 컨설팅 및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위기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해주십시오. 네, 시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저희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대략 1시간 정도 이제 원장님들, 선생님들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조금 더 저희가 박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분들과 본사 직원들께서 우리 학원장님들이 사실 이 시국에 살아야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힘드시고 또 고민도 많이 되는 시기일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이 더 이런 시국에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요. 그리고 메솔릭이라는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 비대면 수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좋은 사례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고 우리 메솔릭을 써주시는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 공지 드린 대로 몇 분 정도만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질문이 꼭 아니더라도 오늘 시간이 뭐 유익했다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 또 이렇게 원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런 자리도 또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해도 모이기가 흔치 않을 텐데 뭐 우리 원장님들이나 메솔릭에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 없이 좋은 얘기하고 훈훈하게 끝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몇 분 정도 만나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한번 손을 들어주실래요? 나는 한번 뭐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 또 메솔릭 수지원장님 아까는 거절하시더니 네, 한번 제가 해제 요청을 드려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시간대에 네, 같은 시간에 그 여러 학년이 모인 경우 있을 거잖아요. 네, 무학년제로요. 네, 맞아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아이들에게 개별 강의를 다 나눠주고 메솔릭으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5명의 학생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질문도 다양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제가 예전에 봤던 거로는 그 왜 그 A4 하얀색 종이에다가 네네. 바로 써가지고 보여줬던 게 뭐 있더라고요. 그런지 뭐 저는 일단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케이스는 제가 아마 사업 설명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학습 플로우를 일단 가닥을 잡아놓고 그 방법에 맞춰서 메솔릭 그 단원만 다르지 방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연산 풀고 개념 강의는 밖에서 듣고 오고 줌에 들어와서는 아이들 학습 플로우 계속 1차 뭐 학습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는 그 학습에 대한 피드백과 첨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가 다 섞여 있으면은 어떤 학년은 또 길게 될 수 있고 짧게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5명에서 6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희 본부장님도 또 주실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음소거 해제를 해드릴게요.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 진영 팀장님 화면 공유 저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설정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업이 예를 들면 1대 4부터 1대 6까지 강의실 한 곳에 아이들을 두고 무학년제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2시간 정도, 그 특정 학원 예를 들겠습니다. 이름만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 그 줌으로 수업하시기에는 가장 오프라인 수업을 줌으로 옮기기에는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장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면 집에서 어머님들이 줌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만약에 봤을 때 그때 어머님들이 아니 지금 애를 학원에 보내놨더니 우리 애는 기껏 15분 20분밖에 안 봐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던 거냐 라는 이제 컴플레인을 할까봐 좀 불안해하시는 원장님을 저희가 이제 만나 뵀거든요.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구현하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 수업 모델을.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줌에 있는 강의실을 2개를 만듭니다. 아까 진영 팀장님이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자, 이게 강의실 1번이고 2번 강의실입니다. 자, 한 분이 2개까지는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줌 계정 2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A라는 계정과 2개라는 계정 2개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거는 클리닉 선생님이 계시는 학원은 너무나 이번에 대응하기가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클리닉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 예를 들어 여기 4명, 6명의 학생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은 1번 강의실에는 자, 기존에 5명이 이렇게 있고 1명을 1번 강의실에서 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2시간에 6명이면 1명당 20분의 수업이 20분의 시간이 배정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5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봐줄 때, 아이들 이제 관리를 해줄 때 1번 강의실로 불러서 첨삭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강의실은 그냥 애들이 그 제대로 노트북 화면 각도가 제대로 돼 있어서 아이들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반드시 켜놓고. 그래서 딴짓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문제를 푸는지 메스톡과 학습 현황으로 데이터를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1번 아이가 끝나면은 다시 2번 강의실로 보내고, 그 다음에 2번째 아이를 다시 1번 강의실로 불러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1번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한 강의실에서 애들을 다 모아놓고 이 학생하고만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다 그 내용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게 되고 화면 공유가 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어폰을 빼버리고 스피커를 꺼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음에 다른 학생을 부를 때 또 굉장히 곤란해져요.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래서 그 비용 이럴 때 아끼시는 것보다는 그냥 계정 2개로 하나는 강의용, 그 다음에 하나는 클리닉용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그 만약에 평상시에 이런 수업 모델의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학원들이면 학부모님들이 그대로 신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20분밖에 시간이 안 돌아가지만 그 나머지 시간 관리가 타이트하게 됩니다라고 학부모님들께 어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어머님들이 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수업 시간을, 클리닉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클리닉이 아이들이 실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학습량이 유지가 되면 됩니다. 학습량과 유형 이해가 되도록 관리를 실제로 클리닉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장담드릴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 학원 운영보다 비대면 학원 운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를 아까 60분 수업을 90분으로 늘려주십시오. 90번 수업하는 학원은 120분을 늘려주십시오. 2시간 수업하던 거를 고등부 같은 경우죠. 4시간으로 해서 수업은 똑같지만 아이들 학습 시간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문을 안 닫으려면 결국은 수강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방식에 대한 거는 저희 시간당 페이가 낮습니다. 어머님들 인지 자체가. 서비스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면대면 수업 방식보다는 시간당 페이가 낮아요. 어머님들 인지는.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자, 수강료 100% 대신에 저희는 시간 더해서 애들 관리 더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 학원은 시간 이렇게 늘리고, 한재욱 수학학원 같은 예입니다. 시간을 늘려주고 수강료를 20% 할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원은 시간 그대로 하고 30% 할인을 해준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번에 이 비대면 수업 최소한의 한 일주일 정도 연습 기간을 가지시고 그 기간은 수강료를 많이 할인해 주셔도 되는데, 연습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반드시 관리체제 그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되고, 그게 됐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수강료 현재 수업 시간을 유지하면 80% 이상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훨씬 힘듭니다.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을 늘린 쪽은 가능하면 100%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설명회, 그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시거나 학부모님께 보내는 안내문,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상황을 그대로 공유를 해주십시오. 저는 해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자리 잡힌 학원들은 진심을 담아서 어머님들 설득을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동의를 해주셨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웨솔릭 수지 원장님 잘 좀 좋은 피드백 주셨나요?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음성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 분 정도만, 네, 유클리드 수학 원장님, 네, 저랑 또 안면이 한번 있으신 분인데,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네. 다들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줌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냥 강의만 하지 않고 원래 저희가 노트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틀렸을 때 자 봐봐에서 문제를 띄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네네. 노트를 애들 식 쓴 걸 보고 다 첨삭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고쳐요. 네네. 근데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뭐 온라인 수업도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도 아닌 이상한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카톡으로 어제부터 이제 띄워서 애들이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보내면 그걸 화면에 띄우고 거기에 첨삭을 해서 이제 애들이 다시 고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좀 사춘기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잘하는 애들은 뭘 해도 잘하는데 잘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걸 애들이 다 보니까. 네네. 그 자기가 틀린 걸 다 보니까. 그래서 네.
소회의실을 뭐 예를 들어 저희는 한 반에 12명인데 12개의 소회의실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애들은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네네. 들어가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공유를 화면 바뀔 때마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채팅으로 올린 거는 만약에 1회의실에서 어떤 아이의 카톡을 올려서 그 화면을 공유하고 너 공부하고 있어? 나 이 회의실 가서 다른 애를 봐주고 그 화면을 공유하고 했을 때 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가면 1강의실로 들어가면 소회의실로 네네. 화면을 옮길 때마다 계속 공유를 맞아요. 계속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1강에서 했던 게 풀리나요? 공유했던 게? 제가 다른 걸 공유하면? 네, 그렇죠. 왜냐면 소회의실 기능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아예 그냥 방을 다른 데 가서 원장님이 그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소회의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전에 있던 방은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소회의실 기능을 엄청 막 강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메인 회의실이나 아니면 다른 소회의실도 1, 2, 3, 4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2, 3에서 뭐 공유하고 있던 것들이 4로 가면은 뭐 3에서 공유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꺼지게 됩니다. 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관리 차원을 첨삭이나 아까 같은 이제 첨삭실을 따로 만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불러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성어 해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방에 네. 글을 남겨두긴 했는데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무학년제로 하다 보니까 기존 시간표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해서 네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나올 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네네. 어저께 학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비디오나 기능이 이렇게 동시에 되니까. 근데 그러면 선생님 메소릭은 저는 뭐로 풀죠?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휴대폰에서 줌을 하는 동시에 메소릭도 풀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휴대폰을 이렇게 최소한의 장비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아까도 PT나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다 노트북을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인 건데 일단은 휴대폰 자체로 들어오게 되면 화면 비율이 되게 작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꽉 차게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노트북이실 텐데 휴대폰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세로 화면이나 아니면 비율이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학생들도 핸드폰으로 문제를 보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부러 이제 한 문제씩 넘기게끔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사실 화면 배율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뭐 그렇게 그게 편하다고 하면은 개념 강의나 아니면은 원장님이 이런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용으로는 사실 휴대폰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첨삭을 해주실 때 그런 이제 이런 지금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필기를 좀 보신다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탭이나 아니면 패드 정도 혹은 이제 노트북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비대면 운영 기간 동안에는 훨씬 더 학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좀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한마디 드리면 우리 원장님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정말 잘 준비해서 이 기간 같이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파이팅 응원하고요. 또 함께 제가 이제 왼쪽 이렇게 적었죠. 언제나 저희 원장님들과 함께 하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오늘 너무 저도 감사한 마음 안고 주말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파이팅 해주시고요. 코로나 다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